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느바비큐 위클리 리뷰. 이번 주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해요. 승수는 잘 쌓고 가고 있고 난적이라고 평가됐던 휴스턴도 어쨌든 2차 연장이지만 잡았고 근데 압도적인 우승 후보가 될 거라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진땀 승부 물론 이제 2옵션인 제일런 윌리엄스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은 아직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준님이 계속 제 눈을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OKC는 왜 이렇게 힘든 경기를 맨날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번 시즌 오늘 촬영일을 기준으로 유시지 퍼센트가 제일 높은 선수가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거든요. 제일 높아요. 공을 마무리하는 비율이. 근데 이 팀이 이겼던 케이스를 다 살펴보면 휴스턴 상대로도 2차 연장까지 갔죠. 그리고 이번 시즌 전패하고 있는 인디애나 상대로도 2차 연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셰이가 공을 만지지 않고 셰이가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팀이 보여주는 효율이 너무 나쁜 편이라서 이게 전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팀이 이걸 언제 조정할 수 있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오클은 좀 여러 군데서 터지는 약간 화수분 같은 농구였는데 지금 보면 스가의 약간 히어로볼처럼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화수분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할 때 안 터지고 그러니까 3쿼터까지 터지다가 중요한 승부처에서 가면 이제 셰이한테 맡기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공법이 통했는데 과연 이게 시즌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맞냐라는 게 이제 OKC 팬분들의 생각이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위원님 OKC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5경기를 치른 팀이 유일해요. 많이 경기했어요. 8일 동안 5경기. 백투백 원정 경기 치르고요. 그러면서 이겼고요. 첫 경기, 2경기 다 하루 쉬고 경기했는데 2차 연장은 다 갔어요. 그런 체력 상황에서도 이기고 있고 계속 이기고 있다. 이러면 강팀이고요. 지금 이 옵션이 빠져 있고 오늘 경기는 채톤 그랜도 못 나왔고 상대가 되게 많죠. 아이사이아 주도 못 나오고 있고 케니치 윌리엄스도 부상으로 빠지고 루키인 토마스 버나 뭐 시즌 아웃이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워낙 선충이 두텁다 보니까 그쵸. 성적을 내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런 윌리엄스 올라오면은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작년이 워낙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죠. 득실 마진이 역대 2위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넷 레이팅이 역대 2위였는데 그런 농구를 하니까 상대들은 연구를 했겠죠. 우승팀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수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승이다. 이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주제를 올라와서 다루고 있긴 한데 5연승의 팀이어서 사실은 이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알렉스 카루소도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석준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 주제를 골랐던 게 뭐냐면 당연히 저도 부상자가 많은 거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OKC의 경기력에 분명 영향을 줬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OKC가 어쨌든 팬만큼 지금은 안티 팬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OKC가 지금 진땀승으로 이기고 있지만 부상자 멤버들이 돌아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 주제를 갖고 온 거는 어쨌든 OKC가 NBA 최초로 개막 후 2경기에서 모두 2차 연장을 간 최초의 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지 저도 이제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호환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투빅도 가능하고 원빅으로 빠른 농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런 윌리엄슨을 또 빅맨으로 쓰면서 또 뭔가 여러 가지 버저업도 가능하고 빠른 농구, 트랜지션 농구도 가능하고 셰이가 있기 때문에 하프코트 오피스도 잘하고 이 팀의 농구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의하려면은 역시 그 디플렉션 만들고 속공 이게 가장 수비에서 수비의 팀이다. 이거고 하프코트 오피스는 생각보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셰이가 부재인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기 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제일런 윌리엄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성장을 했죠. 우승을 했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제일런 윌리엄스는 껍질을 한 번 더 깼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 시즌 좋은 활약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선배님이랑 그 계속 플레이오프 경기 OKC 리뷰를 다 했잖아요. 그때 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게 이 팀은 코너 3점을 깨기 시작하면 이 팀의 이제 수비적 구조가 깨진다라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그러면 그 생각을 유효하게 갖고 계신지? 코너 3점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에 코너 3점 허용을 한 개수가 10.7개로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거의 버리는 수비를 하는 팀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 슛 성공률이 낮았어요. 35.8%. 그럼 리그 평균보다 딱 그 정도밖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넣어줬으면 만약에 40% 가까이 넣어준다 그러면 이 팀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 플레이오프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대들도 그 약점을 이제 알기 때문에 코너에 좋은 슈터를 배치하고 좋은 3점 기회를 노리면서 상대에게서 기회가 충분히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더 유의미한 기록인 게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금 5경기인가 4경기를 기준으로 오늘 촬영일을 기준으로 NBA 팀 중에 유일하게 3점 슛 성공률이 30%가 안 넣는 팀이 딱 두 팀 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랑 OKC예요. 근데 OKC가 압도적으로 꼴찌거든요. 28.8%.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제일런 윌리엄스도 있고 다른 선수들의 공격력이 터지면서 쉐이가 터지지 않는 구간까지를 잘 이끌고 갔다면 이번 시즌에는 쉐이가 터지는 구간까지를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든 득점으로 버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3점 슛이 잘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다른 상대 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점 슛을 항상 수치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어느 것보다 평균 회귀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데 3점이 안 터지는데도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겨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OKC는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압도적이죠.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포스를 보여주. 그 아웃된 전력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아예 나간. 아이사이아 조가 지금 가장 믿을만한 3점 슈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돌아오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부상 말고 그냥 아예 그 팀을 옮긴 선수는 없죠. 팀을 옮긴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거의 유지가 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염원근 기자님도 여기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잘하는 팀이 운영도 제일 잘하고 나간 선수도 없다. 픽도 제일 많고. 픽도 제일 많고. 사기적인 팀. 이 팀은 진짜 약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뭐 세의 의존도가 뭐 근데 물론. 그런 얘기를 작년에 보스턴에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긴 하죠. 근데 작년 보스턴 그러면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우승 당시의 보스턴과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가 7전 4선승제로 붙는다. 그럼 어느 팀이 조금 더 강할 거라고 보세요? 실전 4선승으로 붙으면 저는 보스턴. 그러니까 전부 다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예. 보스턴이 그렇게 강했나요? 저는 반대로 오클라호마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스턴 파이브아웃이잖아요. 보통 이 우승할 때도 보면 파이브아웃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끌어내가지고 1대1 하거나 커팅 들어가서 득점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기본적으로 디플렉션이나 손질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파이브아웃 같은 팀한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쫀쫀하게 수비했을 때. 이거 한번 투표 한번 올려볼까요? 저희 커뮤니티. 뭐 그래서 괜찮아요. 최영길하고 이 팀 선택했다고 이적자하고 이렇게 했다고 약간 인기 투표처럼 될까요? 네. 이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사실 그 두 팀이 다 우승을 했지만 연속으로 우승을 했지만 그 시즌 최고의 그 반대 컨퍼런스 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보스턴은 댈러스가 올라왔고 물론 댈러스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덴버라든지 뭐 이런 팀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도 사실은 인디애나가 올라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이 두 팀이 뭔가 좀 같이 파이널에서 만날 법했던 팀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으면 참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점프볼 11호에 나오는 글을 한번 쓰긴 했는데 이게 저는 요즘 NBA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값,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임밸류보다 어떤 전술을 들고 이 전술을 선수들이 잘 녹아내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진짜 팀 농구의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제가 마지막 줄에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년 인디애나랑 OKC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빠르게 압박하고 많이 넣고 많이 수비하자. 요거에 좀 맞는 팀 두 팀이 올라왔고 그거에 맞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OKC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OKC가 작년에 만약에 할리버튼이 7차전에 안 다쳤으면 맞아. 졌을 거라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너무 좋았어 할리버튼이. 어떻게 보면 OKC의 가장 강력한 카운터가 또 인디애나의 어떤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점 대 장점 맞붙었을 때 그나마 맞불을 놓을 수 있는 팀이었는데 할리버튼이 나가면서 이제 그 장점도 유효하지 않게 돼버렸죠. 근데 인디애나는 참 아쉽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우승의 목전까지 갔다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바람에 참 아쉬운 팀이 됐네요. 근데 뭐 또 쉐이가 우승하자마자 할리버튼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사실 저는 OKC가 왜 그렇게 빌런 이미지가 찍혔는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나는 오히려 약간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얼마나 괴로운데 우승 트로피 들고 와가지고 약간 티베깅이다. 약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네. 위원님이 많이 할리버튼이야. 내가 진짜 했는데 보상당에 졌어. 근데 웃으면서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승한 사람이 딱 와서 사과를 청해.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좀
낭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OKC 주시를 들고 온 게 당연히 저도 부상자 많은 거 알고 이제 들어오면 당연히 잘할 건데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때문에 이제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제가 되게 멍청한 사람처럼. 근데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는 빌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강도가 세지는 않잖아요, 사실 막. 그죠. 그러니까 헤이터가 많죠. 싫어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신규 세력을 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올드스쿨적인 마인드도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 응원팀이 떨어지면 그래도 조금 이름값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아직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음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OKC가 왜 헤이터가 많은지 이해는 되는 게 그 쉐이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면 오프함도 꽤 많이 쓰고 그 결정적으로 쉐이 결정적인 득점이었을 텐데 상대 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그 득점할 때 트래블링처럼 움직이는데 심판이 가만히 있는 장면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한두 장면 때문에 헤이터가 많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위원님. 그 쉐이가 유독 심한가요? 아니지 않아요? 다른 슈퍼스타들도 뭐 그렇죠, 다 심하죠. 아주 옛날 선수들도 다 심했어요. 그러니까 왜 유독 슈퍼스타 콜이라는 게 있죠. 왜 유독 쉐이만? 그러니까 엄격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만 분석을 하면 캐나다 선수를 리그의 중심으로 이끌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할리버튼한테 더 푸시를 하면 할 텐데 왜 굳이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그런 이미지가 세게 박힌 걸까요? 도트 때문인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해서 잘하는 팀들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예. 긁어내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리고 쉐이가 뭐 엄청난 상품성이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뭐 이런 게. 요키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돈치치나 뭐 커리나 이런 애들이 여전히 더 인기가 높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좀 미워하는 게 있겠죠. 저는 솔직히 OKC가 왜 헤이터가 많은지도 이해가 되고 반대로 OKC가 왜 잘하고 인기가 많은지도 이해가 되는데 말씀해주신 그 인기의 파이를 따질 때 수비 잘하는 팀들이 좀 마이너스를 많이 받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두 명을 제외하면 엄청 고득점 농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에이스 의존도가 높으면 그 에이스의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솔직히 쉐이가 인기가 아주 엄청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깎아내리는 게 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쉐이를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디플렉션 기반의 팀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비의 액션 자체가 어쨌든 막 조금 더 거칠게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공격 그렇게 수비를 하는데 공격은 자유투 라인에만 서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순수 재미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약간 그 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쉐이 잘 뜯어내는 거 보면 실제로 반칙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많이 기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반반인데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쟤 슈퍼스타 콜 받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위기 같지 않은 위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강팀의 조건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경기들이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팀하고 놓고 봐도 OKC랑 이렇게 같이 옆에 놔두니까 다 약팀 같아 보이는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강팀이 주는 아우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오클라호마 시티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전력이 언제쯤 가동될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